서울 새벽 4시 한 남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날 불쌍하다고 하지. 이런 건 인터넷으로 하셔야죠. 어르신은 스마트폰 있으세요? 존중 대신 조롱이 돌아왔다. 건물 명의가 이만우 씨요? 세상은 그를 몰랐다.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달빛 시니어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을 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덜컹 덜컹. 낡은 손수레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바퀴는 한쪽이 조금 높게 울렸고 그 울림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 시간, 이 거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과 가끔 지나가는 택시들 뿐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만호였습니다. 나이는 72. 그의 모습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할아버지라고 시선을 돌릴 만큼 평범했습니다. 낡은 점퍼의 오른쪽 주머니는 해져 있었고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엔 수염이 소복이 자라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검은 먹이 박혀 있었고 손등의 주름은 깊었습니다. 이 손들이 몇십 년을 무엇을 했는지는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는 습관처럼 숙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 위에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 자신의 눈을 땅에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자, 신발, 병, 캔, 비닐. 이 거리의 밤은 사람들의 버림으로 가득했고 그의 아침은 그것들을 모으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이 할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건물이 아닌데 여긴 왜 자꾸 와? 다른 데 가. 아파트 3층 창문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그곳의 주민은 이만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이만호도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존중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굴함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일에 집중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옆 골목으로 돌렸습니다. 이만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길가에 놓인 종이박스를 집어 올릴 때 그 손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무겁지 않은지 습하지 않은지 한눈에 판단하는 그 속력 있는 움직임 속엔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리어카 위로 던져졌고 소리 없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노부부가 영업을 하는 편의점을 나가며 그를 지나갔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인사로 대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도 이 거리의 다른 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를 넘기자 골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도 나타났습니다. 거리는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매일 이 시간에 나와? 글쎄, 저런 분들은 복지센터 좀 가야 하는데. 에이, 자존심 때문일 거야. 우리도 나이 먹으면. 그런 말들은 이만호의 귀에 닿았습니다. 모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새벽 6시. 이만호의 리어카는 이제 종이박스로 가득했습니다. 높이는 어깨를 넘었습니다. 그는 끝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그는 폐지를 현금으로 바꾸는 수거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거기서 10여 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계산 기계가 있었고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항상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엔 사람다움이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허름했습니다. 낡은 옷, 더러워진 신발, 구분 등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리어카를 끌고 나아가는 방식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러 나가는 누군가처럼 어떤 사람이 그를 지나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이만호는 느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거라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불쌍하게 봐야 했고, 누군가는 자신을 경고의 대상으로 봐야 했고, 누군가는 자신을 콘텐츠로 봐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것. 폐지를 줍는다고 해서 자신의 것까지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거소에 도착한 이만호는 리어카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울 위에 종이박스를 올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잘 모으셨네요. 3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는 정중하게 돈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지폐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탐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한 결과를 확인하는 소박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만호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리어카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그날의 수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32,000원. 그것은 누군가에겐 무의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벌었습니다. 길을 돌아가며 그는 한 번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은 끝났습니다.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골목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옷 아래에도 그림자는 선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만호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지수거소 아주머니가 건넸던 전단지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이만호는 그것을 며칠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만졌고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쇄소 주인으로 살던 시절, 그는 종이 위에 글씨를 읽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리어카를 못 끌었습니다. 대신 낡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가방 안엔 통장, 신분증, 그리고 그 전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바꿔 입으려 했지만 바꿀 게 없었습니다. 그저 모자를 벗고 수염을 조금 다듬었을 뿐입니다. 은행은 아직 활기를 띠지 않은 오전 10시쯤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형광등,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만호는 그 안에 들어서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지난 20해 동안 거의 들어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곳이 자신 같은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섰습니다. 다음 손님, 제일 창구로 와주세요. 이만호는 천천히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눈빛들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먼저 그를 봤습니다. 그의 옷을 봤습니다. 신발을 봤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1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초는 명확했습니다. 판단이 내려지는 1초였습니다.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친절 뒤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경계, 아니면 측은함. 이만호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만호가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떨렸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청한 지가 언제였더라. 직원이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네. 직원이 입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식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참으려는 듯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건 인터넷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직원의 눈에서 벗겨지지 않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미소의 정체를 이만호는 알았습니다. 불경, 아니면 경멸, 아니면 그보다 더 무거운 감정. 그것은 누군가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인터넷이요? 이만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요즘 다 온라인이에요. 정부 지원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어르신은 스마트폰 있으시죠? 그 말이 나올 때 주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은행 안의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웃음들이 마치 물결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는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녀분한테 부탁하셔야겠네요. 이 정도 일은.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마치 자명한 것을 굳이 설명하는 사람처럼. 마치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처럼. 자녀가 있습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녀분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모니터를 받고 이만호는 창구 앞에 남겨졌습니다. 일이 끝난 것처럼, 마치 그는 처음부터 거기 있지 않았던 것처럼. 몇 초가 지났습니다. 이만호는 서 있었습니다. 서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해진 순간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할 일 없으세요? 이쪽이 아니라 복지센터 가보세요. 창구 옆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아니, 퇴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쥐었습니다. 낡은 가방. 그 안엔 이제 무거워진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섰을 때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고개가 더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더 작게 만들려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곳에 없었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리를 걸으며 그는 가방 속의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글씨가 맺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만호의 눈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이 들어찼습니다. 분노. 이만호는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공원은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리어카를 끌고 나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앉곤 했습니다. 벤치 위에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전단지 아래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냈습니다. 예금주 2만 5.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입금과 출금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날엔 100만 원을 넘는 입금이 있었고 어떤 날엔 생활비로 몇십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노동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만호 자신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서 그는 오랜 시간을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에 그것을 물렸습니다. 라이터가 없었으므로 그냥 손가락 사이에만 물었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자신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세상과 단절했으니까요. 아니, 단절당했으니까요. 폐지를 줍는 사람에게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고 세상이 정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이만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인쇄소였습니다. 잉크 냄새, 기계음, 밤을 새운 청년의 손. 그 손엔 검은 먹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손처럼. 그때 그는 누군가의 책을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책, 교과서, 광고지, 영수증.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글자를 자신의 손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이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일부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인쇄소가 디지털화되었고 기계들은 더 이상 이만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 들었고 세상은 빨라졌고 어느 순간 그는 뒤처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를 줍는 이 일은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겨진 일이었습니까? 이만호는 담배를 내려놨습니다. 피우지 않은 담배였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맺혔습니다. 이번엔 다른 감정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분노 뒤에 오는 감정. 슬픔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 절망이라기보다는 자조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낡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전단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공원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엄마들. 모두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만호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결심을 했습니다. 은행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 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길, 자신이 잊고 있던 길. 리어카는 여전히 거리에 있었습니다. 내일도 폐지를 줍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폐지를 줍는 그 손이 한때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만호는 거리의 오래된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건물들 위엔 간판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글씨를 새겼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때 그랬습니다. 이만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은행에서 받지 못한 지원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친 감촉. 그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 속엔 자신이 버리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밤 이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4평 남짓한 반지하. 창문은 도로와 같은 높이였고 밤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는 없었습니다. 대신 요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벽엔 낡은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 것이었습니다. 이만호는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짚는 동작. 그건 인쇄기 위에서 활자를 놓던 손의 기억이었습니다. 60년 전의 손 기억. 아직도 그 손가락엔 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그는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거기엔 상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그것도 폐지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안엔 종이가 아니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 그 위엔 이만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어딘가. 연도는 1998년이었습니다. 건물 한 채의 소유자가 되던 해였습니다. 다음은 월세 계약서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월세 수금 기록. 그 종이들 위엔 세입자들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30만 원씩, 누군가는 50만 원씩.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만호는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명함이었습니다. 이만호 명일인쇄소 대표. 전화번호는 수기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인쇄소는 2007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을 떠나갔고 할 사람이 없었고 더 이상 인쇄소를 하는 사람이 남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아래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강남 지역 건물주들 서울역 근처로 집단 이전. 연도는 2018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만호는 건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중간에 건물주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미리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사라진 중개인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엔 팔리지 않은 건물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피고 이만호는 채무를 인정하고 상환하기로 합의한다. 상환 기한 2020년 12월. 그것은 70살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만호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돈의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실패의 무게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망각.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뒀는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후로 그는 이 상자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들을 인정하면 자신이 더 고통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이만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자를 다시 리어카에 실기로 한 것입니다. 폐지 위에 깔아서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언제나처럼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아니라 낡은 건물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그곳이 어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해 전 자신의 건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그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벽은 더 낡았고 창문은 더 어두웠고 간판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간판이 여러 번 바뀌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쇄소였고 그 다음엔 양복점이었고 그 다음엔 뭔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만호는 리어카를 멈췄습니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마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너무 변해버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건물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엔 택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옷차림으로 새벽 배송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 그 건물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거 있어요? 택배 기사가 물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대화였습니다. 새벽의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말장난이었을 것입니다. 인쇄소였습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오, 인쇄소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네요. 요즘은 잘 안 봐요. 그런 가게들. 택배 기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슬픈 동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의 끝을 함께 애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음 배송처로 향했습니다. 이만호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거리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초라하게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건물 1층의 창문 위. 거기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부서진 간판의 흔적. 그 위에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일인쇄소. 이만호는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벽의 글씨에 닿았습니다. 거기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글씨를 따라가자 글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인쇄해서 붙였던 글자들이었습니다. 60년 전에 그의 눈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의 찬바람 속에서 이른둘의 노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깨달음. 벽 위에 이렇게 남아있으니까요. 명일인쇄소.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만호는 리어카로 돌아갔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명함들, 계약서들, 기사 스크랩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정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렬하는 것처럼. 새벽 7시 거리가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들이 나타났고 학생들이 나타났고 다른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이만호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종이박스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걸으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만호는 한 카페 근처에 멈춰섰습니다. 거기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나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펼친 모습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표정. 아니, 뭔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만호는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저 친구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경계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의 노인이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만호가 물었습니다. 과제를 올려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만 되나요? 다른 것도? 네,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미지도 글도.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이만호는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사람처럼. 고맙습니다.
이만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학생은 어색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만호는 거리를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폐지를 주우며 동시에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쓰는 은행 ATM, 신문 판매대, 도서관 입구의 안내문, 프린트 가게.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들 중엔 인쇄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후 2시 이만호는 동네의 작은 프린트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중년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문서들을 정렬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 뭘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전단지나 명함을 인쇄해 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이만호가 물었습니다. 여긴 안 해요. 요즘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던데.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또 그 답변이었습니다. 온라인. 언제나 온라인이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만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 아닌가요? 요즘은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만호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오후 5시 이만호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상자를 옆에 놨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 명함들, 계약서들이 보였습니다. 곰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인쇄소? 그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디지털이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 누군가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폐지 주세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제 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 환경이 중요하대요. 폐지 재활용도 그렇고.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폐지를 주우세요? 돈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이만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있다는 게 뭔가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 명함들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것을 모으는 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운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요? 학생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이 종이 위에 누군가의 글씨가 있고 누군가의 손이 만졌고 누군가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운다는 건 그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는 뜻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자 이만호의 얼굴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모르는 무언가. 하지만 느낄 수 있는 뭔가. 그것은 절망 뒤에 오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였습니다.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서 봐요. 이만호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일도. 저녁 6시 이만호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리어카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누군가를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반지하 방에 누운 이만호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치 활자를 놓는 동작.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명일인쇄소.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능력도 있는지 모르겠고 누가 그런 인쇄소를 필요로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명함들, 그 서류들, 그 기사 스크랩들. 그것들이 벽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60년을 버텨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이만호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리어카를 끌지 않았습니다. 폐지 주머니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상자에서 꺼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낡은 점퍼, 기름때 묻은 모자, 그리고 거칠어진 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목을 세운 방식이었습니다.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 손님, 제1창구로 와주세요. 어제 그 직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원이라기보다는 관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계좌를 이전하려고 왔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계좌 이전요? 예. 건물 월세 수금 계좌를 여기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만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홀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향을 180도 틀린 것처럼 직원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월세요? 예. 이만호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나왔습니다. 예금주 이름 이만호. 소유 재산 강남구 모 주택 한 채. 취득일 1998년 7월 15일.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이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경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황과 호기심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직원이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월세 통장 계좌 번호를 옮기는 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느 은행으로 옮기실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전해져 왔습니다. 은행 안 곳곳의 직원들이 이쪽을 봤습니다. 어제 이만호를 비웃던 직원도 봤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동료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폐지 주우던 할아버지 아니야? 저 사람이? 건물주인가 봐. 조용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만호는 그것들을 들었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들을 정렬했습니다. 차분하게, 정중하게. 이만호님, 혹시 다른 은행과의 거래도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존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톤이었습니다. 또는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예.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여기 국민은행.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여러 은행을 거래하시네요. 혹시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인쇄소를 했습니다. 명일인쇄소. 그가 말했습니다. 명일인쇄소요? 어디에? 직원이 메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당황의 침묵이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직원은 이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제 저희 직원이 무례했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입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는 말인지는 불명확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말하기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를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방식. 거래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월세 통장의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것.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의 태도, 은행홀의 공기, 그리고 이만호 자신의 위치. 어제 그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는 다시 고객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폐업한 사업가였지만 서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가 서류들을 정렬했습니다. 혹시 월세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은행의 상품을 설명해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상품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고수익 정기예금, 자산관리 상품, 세금 절감 방법. 모든 것이 어제와는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어제는 복지센터 가세요였고 오늘은 자산관리 상품을 추천합니다였습니다. 이만호는 창구를 나섰습니다. 은행을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자신을 비웃던 직원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름이 다른 곳에도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만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섰을 때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의 햇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햇빛이 바뀐 게 아니라 이만호가 햇빛을 받는 방식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들고 받는 햇빛.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느낌. 그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원. 같은 벤치. 하지만 다른 기분으로. 벤치에 앉자 같은 중학생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중학생이 손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반갑구나. 이만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달라 보여요. 표정이.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한 번 웃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글쎄. 표면적으로는 은행에서 거래를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이만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 누구세요?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지를 주문 노인, 아니면 전직 인쇄소 사장, 아니면 건물주.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모두야.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이고 어느 것도 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 어떤 일을 하든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순간 그것이 모두를 바꾼다는 것을. 중학생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이만호가 중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옳아.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이만호는 공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리어카를 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하나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폐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간판, 전단지, 명함, 인쇄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후 4시 그는 작은 인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일 프린팅. 간판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하지만 아직 읽을 수 있는 글씨. 이만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쇄일을 봤나요? 이만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뭘 필요하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명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명함이요. 몇 개요? 일단 100장.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업하세요? 예. 전에 했었고,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만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무슨 사업이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폐지 재활용. 그리고 그 이상.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명함에 뭐라고 적을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만호. 그리고 아래에 명일의 일 오늘 하다라고 써주세요.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일. 그거 예전 인쇄소 이름처럼 들리는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예? 제가 그 근처에 그런 인쇄소가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인쇄소. 아마 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네. 예전 인쇄소 주인입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명함 만들 때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무료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그런 분에게 이 정도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쇄소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일을 한 보람이 없습니다. 이만호가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이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가로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필요하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가능하신가요? 글쎄,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6시 이만호는 인쇄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다시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폐지를 줍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것들 속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만호는 다시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명일인쇄소. 벽 위의 글씨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단순한 벽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유산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약속이었습니다. 밤 11시 반지하 방에서 이만호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낡은 메모장. 그 위에 펜으로 뭔가를 적으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글씨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활자를 놓던 손의 기억이었습니다. 펜이 움직였습니다.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 아래에 또 다른 글씨가 생겼습니다.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만호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을 따라 걷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작은 리어카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만호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를 줍기 위해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매일 나오지.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단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다르다고요? 어떻게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의식이 되어버렸어.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계속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만호 할아버지?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만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이 골목에서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다니세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다니고 있습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요즘 변한 게 많아요. 할아버지 아셔요? 요즘 건물주들이 자기네 건물 앞에 폐지를 못 주우게 한다네요. 뭐 위생이 좋지 않다고, 도시미관이 나빠진다고.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만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남 지역에서 심하대요. 거기는 건물주들이 사업가들이라고? 좀 더 엄하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계속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건물, 강남의 건물. 그 건물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앞에는 누군가의 폐지 주우시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폐지를 줍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더 빠르게, 더 차갑게.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이만호는 강남의 자신의 건물 앞에 갔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낮지만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 앞엔 몇 명의 세입자가 있었고 그들은 평온하게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주변은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상가, 새로운 담장들, 모두가 자신의 건물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 남자는 젊은 건물주로 보였습니다. 30대 후반, 슈트를 입은 모습. 예. 이만호가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거 봤는데 이 건물이 당신 것이에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예. 제 건물입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경멸. 아니, 혐오였습니다. 그럼 그쪽도 잘 아시겠네요. 이 동네 건물주들은 건물 앞에 폐지 줍는 사람들 나가라고 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폐지를 줍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도시미관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르신도 건물주잖아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건물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르신도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정책을 세워야 해요. 이 동네의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미지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건물 얼마 전에 보증금 사기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 동네 건물주들은 모두 알아요. 그거 아셔야 해요. 어르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동네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폐지 줍는 건물주? 좋은 뉴스 아니잖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이만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얻으려던 인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대가였다는 것을. 자신이 건물주라는 신분으로 돌아간 순간 그 신분 안의 책임과 세계관도 함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관에서 폐지를 주는 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건물에서 누군가가 폐지를 줍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르신. 당신도 건물주니까 우리 세계가 얼마나 경쟁적인지 아실 거야. 여기서 약간의 이미지 손상도 돈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월세가 떨어져. 세입자가 나가고. 그럼 어르신도 손해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그 로직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호가 인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임에 들어오세요. 함께 이 지역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함께 불을 증식시켜요. 그게 현명한 건물주의 방식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만호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뭔가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3장과 4장에서 찾아낸 모든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죄송.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제 건물 앞에서는 누구나 폐지를 줄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이나 이미지 때문에 누군가를 쫓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건물이 많은데도? 남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대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만호는 자신의 건물 앞에 남겨졌습니다. 낡은 건물. 그 건물 안엔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는 누군가의 폐지 줍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중요했을까요? 오후 2시 이만호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중학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와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었어.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학생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가 묻는데요. 왜 폐지를 주우세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했어? 이만호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묻고 싶어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한 번 웃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이유. 네. 다양하지. 돈도 필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주어지지.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좋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 네. 항상 웃으시고 항상 정직하시고.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만호의 눈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힘들단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오후 3시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리어카 2개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이만호와 중학생의 리어카. 그들은 폐지를 주우며 동시에 뭔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으로. 폐지 주우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그것을 봤습니다. 저 아이 누가 보내는 거야? 글쎄, 학교 문제인가? 하지만 누가 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청소년이 자신의 선택으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녁 5시 인쇄소에서 명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만호는 명함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려오는 무게. 그것은 폐지보다 가벼웠지만 의미는 더 무거웠습니다. 이만호 명일의 일, 오늘 하다. 100장의 명함. 그 위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약속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데요? 인쇄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명함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한 번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주울 때 만나는 사람들,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이만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 이만호가 덧붙였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 네,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중학생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만날까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학생은 웃으며 리어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만호는 리어카 2개를 보았습니다. 한 개는 자신의 것, 한 개는 학생의 것. 그 2개의 리어카는 마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모르는 어딘가로. 밤 11시, 이만호는 반지하 방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하지만 그 속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있었고 누군가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만호 명일의 일, 오늘 하다. 그것을 보며 이만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누군가는 이 명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아, 저것도 버려진 게 아니군. 저것도 누군가의 시작이었군. 저것도 존엄했군. 새벽 4시 이만호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리어카 위에 하얀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봄의 꽃. 누군가의 정원에서 핀 꽃. 그것도 주어졌던 것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중학생이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이만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랑 약속했다고.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만호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의 리어카. 한 명의 노인과 한 명의 청소년. 그들은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하지만 단순히 폐지를 주우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으러.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러.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하러.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어지고
아침의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거리가 밝아졌습니다. 그 밝아진 거리 위에 2개의 리어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리어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폐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